죄송합니다. K3 제가 K3 좋다고 그렇게 리뷰를 했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주행 특성이에요. 예,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자동차는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이의 김PD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계속해서 더 뉴 아반떼의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저번 편에서 더 뉴 아반떼 이제 고속주행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이 주는 만족도가 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속주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구간들 있잖아요. 뭐 80km 이내의 속도에서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행하기 전에요. 자, 지금 차량의 지금 시동이 먼저 이제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딱 시동을 키면요, 지금 공조장치를 완전히 껐어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엔진룸에서 팬이 당당당당당당당 도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흔히 우리가 조용한 차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동이 켜진 줄 몰랐다.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K3도 일단 뭐 엔진이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굉장히 조용했는데,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소음 대책을 조금 더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상태의 이 소음도 물론 K3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특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면 히터가 도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아이들 상태에서의 엔진은 핸들을 잡고 있어도 진동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시동을 켜놓고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조용한 차가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상태에서의 이 엔진이 주는 소음은 거의 없다. 정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40km, 50km, 6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60km 정도 그냥 달릴 때는요, 사실 이제 이 저속에서는 어떤 엔진이 주는 어떤 파워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구간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 저속 구간에서는 뭐 엔진의 최대 출력보다는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얼마나 플랫하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출력이 변속기가 얼마만큼 잘 전달해 주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엔진의 뭐 출력은 123마력 정도로 디튠이 됐지만 별로 높은 출력은 아니지만, IBT 변속기가 굉장히 이 체결감도 좋고 엔진의 출력을 바퀴로 거의 손실 없이 잘 전달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 찾아보면 동력 손실률은 뭐 10% 내외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수준의 동력 손실률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속 구간에서는 뭐 RPM을 높게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1500에서 2000 RPM 언저리 뭐 이렇게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쨌든 엔진 사운드도 없고 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승차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승차감은 지금 현재 이 차에 지금 15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15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간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이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K3가 아반떼 대비 더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바는 K3 대비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서스펜션이 딱딱합니다. 많이 딱딱한 편은 아닌데 조금 더 딱딱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휠을 인치업을 해서 17인치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승차감은 더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이 뭐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한 차량들 중에서 티볼리 대비 승차감이 조금 더 안 좋고요. 잔주행동도 좀 더 많이 올라오고, 티볼리 대비 조금 더 안 좋은 편이고, K3랑은 비교를 해보면 K3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잔진동은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이렇게 다리 이음새나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 보면 퉁퉁 할 때 그 진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승차감이 불편할 정도로 올라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급을 생각을 해보고, 차량의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타고 다닐만 하지 않나. 승차감이 아주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승차감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타본 차량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가장 안 좋은 차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코나 1.6 디젤 모델이 승차감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타고 다니면 바닥에 이 진동과 뭐 다 올라오고요. 전혀 걸러주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반떼는 어떻게 보면 코나랑 서스펜션의 이 저속에서의 승차감이 비슷해요. 하지만 코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이 파워트레인이 주는 만족도는 힘은 별로 없는데, 내가 이제 지금 오르막을 올라간다 해서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RPM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딜레이 없이 뭐 1500이나 2000 RPM이 있다가 바로 3000, 4000 RPM까지 쫙 올라가기 때문에 힘은 없는 엔진이지만 실제로 내가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엔진이 좋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칭찬하는 IVT 변속기가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저속을 주행을 해봐도 그 예를 들어서 이 적절하게 RPM을 올렸다가 적절하게 떨구는 요 값이 변속 로직 자체가 현대자동차가 참 그 변속 로직 잘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 아반떼는 참 그 변속 로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힘이지만 지금도 이제 조금 오르막길이어서 엑셀을 조금 깊게 밟으면 바로 3,000rpm까지 딱 올라가면서 차가 쫙 치고 나가는 이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힘은 없지만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 근데 요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고속주행 때도 말씀드렸지만 핸들이 이 MDPS가 조금 멍청하다라고 한 박자 늦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지금 이 한 80km 지금 달리고 있고 약간 이제 구비구비지는 이런 길에서 이렇게 좀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확실히 이 코너링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 코너링이 쫙 돌아나가는 느낌은 참 좋습니다. 코너링을 돌아나가는 느낌은 참 좋은데 이 조향이 핸들이 즉답이 오지가 않고 이게 한 박자씩 느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아반떼에 지금 이거는 이 현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K3보다 조금 세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K3보다 조금 더 느린 느낌이고요. 기존의 아반떼 AD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저는 그전에 아반떼 AD는 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이게 핸들이 뭐 계속 보타를 해야 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한 박자 느린 느낌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S 모드에 넣고 한번 좀 RPM 올려서, 저속 구간이지만 RPM 올려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은 코너링인데, 자, 이렇게 약간의 와인딩을 나갈 때 엔진에 힘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엔진에 힘은 별로 없는데 내가 이제 나가고자 하면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계속 이 S모드에다 놓고 가면은 계속 RPM을 유지해주면서 그 다음에 엑셀레를 밟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속도가 막 되게 막 빠르고 코너링의 한계 속도
만족도가 막 되게 높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너링에 대한 능력은 K3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K3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계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K3랑. 근데 느낌이 조금 더 얘가 매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은 얘가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되게 잘 못하는데 운전을 잘 못하는데 불구하고 얘는 조금 코너를 운전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엔진이 힘은 없는데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RPM이. 그리고 그걸 변속기가 잘 받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도 가감속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좀 제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좀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컨셉이 사실 이 아반떼가 뭐 이제 운전 재미를 위한 어떤 그런 컨셉의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전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코나가 제가 자꾸 또 코나랑 이제 비교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니까. 자, 코나의 이제 리뷰들을 보면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을 되게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코너링이나 이런 데를 빠져나갈 때 차량의 밸런스가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리뷰에서 이제 극찬을 하는데, 코나는 i30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찬을 하죠. 그런데 코나는 승차감이 너무 나쁩니다. 이 저속에서의 승차감이 너무 나쁜데, 일상 주행을 할 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불만인데, 얘 아반떼는 코너링과 승차감 사이에서 밸런스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저속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려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차량에 아반떼가 상당히 차량의 무게가 가볍죠. 물론 K3도 가볍습니다만, 이제 코나나 이런 차량 대비 무게중심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차량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한 80km 이내에 저속에서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좀 허무할 정도로 좀 굉장히 가볍게 돌아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돌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나를 돌아 나갈 때 제가 뭐 같은 도로를 K3로도 달려보고 코나로도 달려보고 티몰리로도 달려보고 제가 지금 아반떼로도 이렇게 달려보는데, 같은 도로를 달렸을 때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이 차량의 이 코너링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운전을 잘 못하지만 조금 더 자신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한계치가 높은, 코너링의 한계치가 높은 것도 중요하겠죠. 코너링 한계치가 낮으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가 날아가 버리니까.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얼마만큼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코너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자신감 있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차체가 그만큼 운전자에게 안심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나는 이제 차체가 높으니까, 코나가 아무리 밸런스가 좋다 그래도 코나보다 아반떼가 훨씬 좋고요.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동급의 이제 K3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런 코너링 특성은 아반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K3 제가 K3 좋다고 그렇게 리뷰를 했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주행 특성이에요. 예,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에 대한 부분이고, 자동차는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요 다음 편에 이제 실내랑 편의상 리뷰를 할 건데, 다음 편에서 이 아반떼의 단점들에 대해서 K3만 못한 단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차량을 뭐 놓고 고민을 하시다가 만약 K3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어쨌든 저속 구간에서의 주행 특성은 정리를 해보자면 동급과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했을 때 고속주행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가볍게 코너를 잘 빠져나가고,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이제 코너링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뒤바뀐 것 같아요. 세팅을 너무 잘했고, 제가 이제 운전을 막 이렇게 프로 드라이버처럼 막 극한의 코너링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 실력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 과격한 정도의 코너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제어가 컨트롤이 잘 되면서 재밌고 쉽게 운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MDPS가 K3나 코나 대비 한 템포 늦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속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답답한 부분으로 다가와요.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최근에 리뷰했던 티볼리 에어보다는 조금 낫지만, 티볼리 에어는 좀 많이 멍청하거든요, 핸들이. 근데 티볼리 에어보다는 좀 낫지만 경쟁 모델인 K3보다 조금 그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속 구간에서의 이 미션 로직도, 연성 로직도 K3도 나쁘지 않아요. K3도 참 잘 되어 있는데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매끄럽게 변속이 되고 조금 더 적절하게 변속이 된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반떼 같은 차량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아무튼 많이 팔리고 있죠. 그 현대자동차의 중심 모델인 만큼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잘 세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는 재밌게 지금 운전을 했고요. 요 다음 편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 다음 시간에는 소재적인 부분, 실내 공간, 시트, 그 다음에 편의사항들에 대한 또 리뷰가 계속됩니다. 이번 편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을 켜두시면 다음 편이 업데이트 됐을 때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에 대한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